네, 대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열리는데요.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 라이칭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3정당인 대만민중당 커언조 후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은 1948년 초대 총통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 국민대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졌고 장제스는 1975년 사망할 때까지 장기 집권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장제스의 아들인 장진권이 6대 7대 총통을 지냈고 리덩후이가 8대 총통을 지냈습니다. 1996년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고 기존 총통 임기도 6년에서 4년 중임제로 바뀝니다. 9대 총통 선거에서는 리덩후이가 승리하면서 국민당 집권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2000년 제10대 총통 선거에서 천수이팬의 민주진보당이 승리하면서 사상 첫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천수이팬 총통은 연임에 성공했는데 12대 선거에서는 국민당 마잉주가 승리하면서 국민당이 다시 8년 만에 집권에 성공합니다. 현재 총통인 차이 잉원은 2016년과 2020년에 치러진 14대 15대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당은 친중 성향, 민진당은 반중 대만 독립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민당 집권 시기엔 양안관계에 훈풍이 불고 민진당이 집권하면 다시 양안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습니다. 국민당과 민진당은 민주화 이후 8년에 한 번씩 정권 교체를 해왔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엔 국민당이 집권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민진당 라이칭도 후보가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어서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일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민진당이 모든 조사에서 3에서 5%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위 허우유이 후보와 3위 커언조 후보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오갔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한 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대만의 이번 총통선거는 독립 친미 성향의 집권 여당 민진당과 친중 노선의 제1야당 국민당이 미국과 중국을 대신해 싸우는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삭생산 글로벌 1위 회사인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모두에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라이칭도 후보는 미국과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는 게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지키는 길이라고 유권자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던 대만 유권자가 1992년 25.5%에서 지난해 2.5%로 떨어진 반면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7.6%에서 62.8%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인들에게 정서적 반감을 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대만의 자위권 강화를 위한 지원 협력을 늘리면서 민진당을 우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방 예산을 약 3% 늘린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한 것도 우회적으로 대만 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친미 노선인 민진당이 재집권하면 양안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더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도발도 더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친중 성향의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미중 관계와 양안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 경우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놓고 미중의 신경전이 더 노골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만을 통해 활로를 열기 위한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들과 연합해서 중국의 첨단 기술을 통제하는 전술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독립이꼴 전쟁이라며 라이칭더의 민진당을 향해 말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만 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강압적 행보가 오히려 대만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 본토에 거주하며 사업 등을 하는 대만인들이 투표를 할 때 이러한 강경한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는 대만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120만 명의 대만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친미냐, 친중이냐가 선거의 가장 중요한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MZ 세대들은 오히려 후보들의 현실적 공약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2030 세대의 젊은 층 표심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양안 문제보다는 취업, 집값, 임금 학비 등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젊은 층은 그래서 친중 반중으로 반목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보다 중도 성향의 커원저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체험난 등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이들로서는 거창한 정치적 문제보다는 민생 복지 등 경제 문제에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후보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표심에 막판 친중 후보로 쏠리면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만인들은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침공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의 상황을 보면서 중화권에서 자유와 민주의 최후 보루라는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반중 정서는 민진당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선거 공약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실정에 대한 불만과 또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민진당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2020년 총통선거에서 사상 최대 표차로 민진당이 승리했지만 민진당의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이 국민당에게 우위를 빼앗기고 있고 3파전 구도가 아니었다면 총통 선거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양안관계 악화는 중국의 협박과 군사훈련 등에 따른 실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무역보복까지 시행되면서 생활인들이 받는 실질적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타이샹들도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도 크게 비판받고 있는 정책 실패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민진당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5년부터는 대만의 원전이 1기도 남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전력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7년, 2021년, 2022년 4차례에 걸쳐서 대정전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이잉원 정부는 정전과 탈원전 정책이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큰 대만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것도 민진당에 대한 민심을 악화시킨 이유입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영향을 받으면서 대만 물가가 치솟았는데 임금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또 생필품 부족 사태도 벌어졌는데 조류 독감 등의 여파로 한동안 계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계란 소비가 많은 대만인들의 분노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단 3파전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전히 민진당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 거대 정당인 민진당과 국민당 모두 싫다면서 사표가 되더라도 제3정당인 민중당 커원저에 투표하겠다는 여론도 여전합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커원저 후보에 대한 인기가 좀처럼 스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최근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이 회사는 애플, 퀄컴 등 반도체 생산 시설이 없는 팹리스 회사의 주문을 받아 설계도대로 대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TSMC는 삼성전자를 멸치감치 따돌리고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절대 강자입니다. TSMC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서지 않으면서 양국가의 고국을 모두 유치해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고객사 중 미국 회사 비중이 약 60%, 중국 회사 비중도 약 20%에 달합니다. 이 회사는 매년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설비 투자와 R&D에 쏟아부으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주요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장 장악력을 더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자랑이라고 할 만합니다.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가 넘습니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점점 TSMC는 미중 가운데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지면서 TSMC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진당은 대중 수출 규제에 협조적이었고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유지하는 정책에도 긍정적이었던 반면 국민당이 집권할 경우 반도체 산업을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당은 TSMC가 미국, 일본 등 해외 투자에 나서는 것도 부정적입니다. 대만 선거가 TSMC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국민당이 집권할 경우 삼성전자가 반사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칩 같은 고사양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고급 나노 공정 기술을 가진 파운드리 업체는 TSMC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국민당이 집권할 경우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는 이어질 것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TSMC가 움직일 수 있는 보폭도 생각보다 넓지 않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대만 경제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국민당이 집권하더라도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포기하면서 중국과 밀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연일 반중 성향의 민진당에 대해 민주인당 승리 이꼴 전쟁이라면서 연일 말대포를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역 보복 조치와 양안 경제 협력 기본 협정 ECFA를 파기할 수 있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만인들의 투표를 독려하면서 비행기 값을 90% 할인해주는 등 친중 후보 투표 독려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대만산 12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관세 혜택 제외 결정을 한 데 이어 총통선거를 코앞에 앞둔 지난 9일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우대 조치 중단 품목을 농업, 어업, 기계, 자동차 부품, 섬유 등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무역 제재 조치 수준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엄포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 대만은 2010년 ECFA를 체결해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 오고 있는데 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흘리고 있습니다. ECFA 자체가 사실 중국이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대만에게 양보를 한 부분이 많은데 중국이 ECFA를 파기할 경우 대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은 대만산 우럭바리를 핀셋 규제하기도 했는데 우럭바리는 민진당의 지지 기반인 남부에서 주로 양식하는 어종입니다. 만약 중국이 ECFA를 폐기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미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만 사면을 둘러싸고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대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만인들의 공포심도 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총통, 부총통 이외에도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입법위원까지 동시에 선출됩니다. 대만 입법위원 정원은 113명입니다. 이 가운데 73석은 지역구, 34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입니다. 나머지 6석은 대만의 원주민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구조입니다. 지역구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득표에서 모두 국민당이 선두고 그 다음 민진당, 민중당 순서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지지도에서는 야당 지지율이 과반을 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입법위원 의원수는 민진당이 62석, 국민당이 37석, 민중당이 5석으로 민진당이 원내 의석의 과반을 넘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이번 11기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적게는 9석에서 많게는 15석까지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과반이 무너진다는 의미고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민진당이 총통 승리와 입법위원 승리를 동시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싫지만 여당인 민진당도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게 대만인들의 주요 정서로 보입니다. 네, 2024년은 전 세계 76개국에서 42억 명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4월에는 한국에서 총선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한 표를 행사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정세는 경쟁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 지역 긴장도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국에서 치르는 선거 결과가 불안정한 세계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은 물론 각국의 정책 기조가 외교와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각국의 스트롱맨들의 대약진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전 세계의 판세가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는 대중 전략을 포함해 바이든의 행정부의 기조를 모두 뒤집어 엎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또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대비 10%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해의 포문을 여는 대만 총통 선거의 결과는 궁금합니다. 박빙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는 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총통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을 잘 따져보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